자, 요거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그럼 완전제곱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 그치? 완전제곱을 만들어주면 자, 여기 x제곱이랑 마이너스 2x니까 이걸 갖다가 플러스 1, 플러스 9로 나눠서 이 루트 안에가 x 마이너스 1의 제곱 y 플러스 3의 제곱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 그치? 또 여기 x제곱이 있고 여기 8x가 있어. 그럼 여기는 16이랑 4로 분리시키면 x 더하기 4의 제곱 y 마이너스 2의 제곱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얘는 1, 마이너스 3과 x, y 사이의 거리. 얘가.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4, 2와 요거 사이의 거리인 거라고. 그래서 왼쪽에 있는 점 얘가 마이너스 4, 2고 요 놈이 1, 마이너스 3일 때 여기에서 여기까지 바로 가면 좋겠는데 x, y가 뭐 좀 이렇게 있으면 요렇게 가는 여기가 x, y라고 한다면 이거 더하기 이거의 최소값인데 그건 언제 제일 짧다? 직선이 제일 짧다. 여기 x, y가 있을 때가 제일 짧은 거다. 그래서 결국은 최소값은 요 거리를 구하면 되는 거다였죠? 그치? 그러니까 완전제곱이 아예 다 만들어져 있었으면은 좀 더 쉬웠는데 모양이 완전제곱을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좀 더 안 보일 수 있는 그런 거였어. 마이너스 4하고 1 사이에는 거리가 5야. 2하고 마이너스 3 거리 또 차이가 5죠? 제곱하면 25예요. 그래서 5 루트 2 하면 되는 거죠. 다음은 59번. 저 뒤에 했구나. 59번. 네. 자, 59번. PA 제곱 더하기 PB 제곱 더하기 PC 제곱이 최소가 되는 점 P의 위치. 이게 뭐냐 이거거든. 이게 뭐냐 이거거든. 결과는 뭐냐면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일 때 이게 최소가 됩니다. 저 제곱 더한 거의 값은. 그럼 왜 그런지 증명을 한번 해볼게.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 A가 있어요. X1, Y1. 여기는 B, X2, Y2, C, X3, Y3이라고 봤을 때 중간에 점이 P 해가지고 X, Y가 있단 말이지. 그랬을 때 저 식을 갖다가 적용을 시키면 PA의 제곱이니까 요거랑 요거 사이의 거리의 제곱이니까 루트 없이 이거 더하기 이거고 그 옆에 있는 PB의 제곱은 요거와 요거 사이의 거리의 제곱이니까 X 빼기 X2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Y2의 제곱이고 마지막 PC 제곱은 X 빼기 X3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Y3의 제곱이 됩니다. 지금 보면 모양이 X나 Y나 차이가 없지? 그래서 편의상 X만 가지고 할게. 우리가 보이고 싶은 건 뭐냐면 어제 배운 무게중심이라는 게 얘가 무게중심이 되려면 이거 최소가 되는 게 무게중심이 되려면 X가 뭐 되는 걸 보이고 싶냐면 3분의 X1, X2, X3 되는 걸 보이고 싶은 거야. 세 점의 평균. 중점은 뭐? 중점은 두 점의 평균으로 구하는 거고 더해서 나누기. 무게중심은 세 점의 평균. 다 더해서 나누기 3 하는 거였어. 그지? 이렇게. Y는 3분의 Y1, 2, 3 되겠지.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요거, 더하기 요걸 갖다가 좀 써보자. 써보면은, 자, X제곱, 3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1, X. 여기는 마이너스 2X2, 마이너스 2x3x 뒤에 x1제곱, x2제곱, x3제곱은 있겠지. y들은 뒤에 빼놓자고. 뭐 지네끼리 해도 이거랑 똑같은데 x 대신에 y만 다 들어가 있겠죠. 요것만 한번 보여보자고. 자, 그러면 조금만 더 정리를 해보면은 3x제곱에 요거 전부 다 마이너스 2로 묶으면 x1 더하기 x2 더하기 x3의 x 되는 거고 뒤에는 뭐 이거 있어. 우리는 이 최소값이 구하고 싶은 게 아니니까. 그지? 그때 x값을 구하고 x가 저거 되는 거 지금 보이고 싶은 거거든.
3으로 묶어. x제곱에 마이너스 3분의 2 x1 x2 x3 x 뒤에 뭐 이렇게 있다. 그러면 3 완전제곱 만들려면 요거 나누기 2 한 거에 제곱되는 거니까 3분의 x1 x2 x3 하고서 제곱하고 뒤에 뭐 떨거지를 남아있겠죠. 최소값 될 수 있는 애들이. 그치? 결국은 뭐다? x는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일 때 마찬가지로 어서와 잘 놀다 왔어? 또 요 뒤에 y에서도 마찬가지로 y는 3분의 y1 y2 y3일 때 그치? 이거 요거일 때 저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은 최소가 된다는 거죠. 그게 얼마인지는 별로 궁금하지 않고 x가 이거일 때 y가 이거일 때 결국은 이거 콤마 이거에서 저 값은 최소가 되는 거고 이거 콤마 이거를 우린 뭐라 불러? 무게중심이라고 부르는 거다. 알았지? 그래서 요거는 좀 중요해요.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 저거가 최소가 되는 거는 무게중심이라는 거는 곧잘 나오니까 좀 기억해 두는 게 좋아요. 보이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보이면 되는 거고. 다음은 65, 69. 중환아, 어제 못한 건 언제 할까? 주말에? 아니, 금요일 저녁 때 올래? 고민. 일요일에 할래? 그래. 그래. 지우 알겠지? 오케이. 오늘은 질문한 거 빨리 하고 직선의 방정식 나갑시다. 나 원래 오늘 쉬는 날인데 특강할 때 쉬는 날이 없어. 65번 65번 y는 3x 플러스 2 위를 움직이는 점 A라고 했잖아. 그럼 이거는 A, 3A 더하기 2라고 놓자. X좌표로 A라고 하면 저기 저 식에다 집어넣으면 3A 더하기 2 나오잖아. 맞지? 그래서 이 점을 3A 더하기, 3A, A, 3A 더하기 2라고 놓자. 요거와 B 3,2에 대하여, 요거와 3,2에 대하여, 자, 요거하고 3, 3,2라는 점이 이렇게 있을 때, 요 A, B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 P라고 했을 때 이거의 자취를 구하는 거죠. 야, 다리는 제일 긴 놈이 맨날 늦어. 맨날이라 해봐야 이틀이지만 내일도 늦으면 이제 참 맞는 거야. 진짜? 여기 몽둥이 많잖아. 하나 골라서. 알았지? 뛰어왔어? 뛰어왔다 그래야지. 그래. 자, 어제 이런 거 했었지? 이거 자취의 방정식이야, 자취의 방정식. 자취의 방정식. 구하는 3단계, 1단계, 점 P를, 요 조건을 만족하는 점 P의 자취를 구하라 했잖아. 그 점 P를 x, y라고 놓는다. 2단계, 조건에 적용을 시킨다. 조건에 적용시키는 게 뭐야? 얘랑 얘가 2대1로 내분하는 점 P다. x, y가 이거를 2대1로 내분한 점이라는 게 조건이야. 3단계, 간단하게 정리한다. 오케이? 근데 여기서 간단하게 정리하는 과정이 요 A를 없애는 과정이 됩니다. 아, 이거는 굳이 3A 더하기 2라고, 3A, 2라고 하지 말고 그냥 A, B라고 놓을게. 저 위에 있는 점 A, B.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일단 X, Y는 놨잖아. 그지? X, Y는 놨으니까 조건에 적용을 시켜봅시다. 이거와 이거를 2대1로 내분하는 거니까 이렇게 2대1로 내분하는 점 하면 자, 내분점을 구해볼 거예요. X는 뭐가 되느냐? 2 더하기 1분의 2, 3은 6.
더하기 1a는 a가 되는 거지. 그래서 3분의 6 더하기 a야. y는 2 더하기 1분의 2는 4 더하기 1b는 b가 되는 거지. 3분의 4 더하기 b입니다. 조건 적용은 끝난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정리만 하면 되거든. 이제 자취자 방식 문제 풀 때 다른 문자가 없고 x하고 y만 있어. 그럼 그냥 그걸 가장 간단하게 정리하면 돼. 그게 답이야. 근데 여기서는 문자가 지금 불청객이 AB가 있잖아.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과학 시간에 실험할 때 촉매 같은 거거든. 반응이 일어나게 도와주는데 마지막엔 안 남아 있는 애들이잖아. 필요 없는 애들이잖아, 그지? 반응만 일으키고 없어질 거예요. 어떻게 없어질 거냐면 이 y는 3x 플러스 2 위에 있는 점이 이거잖아. 우리가 이제 오늘 직선의 방식도 할 거고 내일은 원의 방식도 나갈 거란 말이야. 그때 이거 또 나와. 자취 방식 하는 게. 그때 이런 문제가 또 나올 거예요. 그때 그 그래프 위에 있는 점 이거는 a, b라 놓잖아. 이 x 자리에 넣을 수 있는 게 a고 y에 넣을 수 있는 게 b거든. 그거 대입하는 과정에서 a, b는 없어집니다. 남아있는 건 x하고 y만 남게 돼요. 알았죠? 대입하기 위해서 요 식에서 a는 하고 정리해야지. 3 곱해주고 6 넘어가니까 3x 빼기 6. b는 여기에서 b는 하면 3 곱해주고 4 넘어가니까 3y 빼기 4가 되는 거지. 이거를 어디다 대입해? y는 3x 플러스 2에 대입하는 거예요. 왜? a, b가 3x, y는 3x 플러스 2 위에 있는 점이라 했잖아. 맞지? 그럼 대입할 수 있는 거야. x에다가 이거 대입해주고 y에다가는 요걸 넣어주면 되는 거지. 3y 빼기 4는 3 괄호 열고 3x 빼기 6 더하기 2다 이렇게 대입해주면 돼요. 이거 정리하면 됩니다. 이제 끝난 거야. 자, 3y는 9x 마이너스 36 18이니까 마이너스 10 6인데 마이너스 4 넘어오니까 플러스 4 되는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12가 되겠지? 3으로 나눠주면은 3x 빼기 4가 돼서 우리가 원하는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는 겁니다. 답에는 저렇게 생긴 게 없잖아. 요 y만 이쪽으로 데리고 오면은 5번에 있죠. 그쵸?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정리 좀 해봐. 이거 좀 중요합니다. 자취 방식 중에서는. 숙제 잘해왔어? 잘했어? 잘했어. 좀 일찍 왔으면 질문도 좀 하고 좋았잖아. 내일은 10분 일찍 와. 알았지? 69번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69번 지할게요. 자, 이제 73, 85, 86 할 겁니다. 뭐 지금 수업 참 많이 들었을 만한 이야기가 뭐냐면 ax 제곱 더하기 ax 제곱은 2분의 1x 플러스 1이라고 아예 처음부터 방정식으로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나오면 중학교 때까지는 그냥 2차 방정식이지만 고등학생부터는 y는 ax 제곱과 y는 2분의 1x 플러스 1이라는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를 묻는 거다라고도 좀 생각을 해줘라. 앞으로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있잖아. 1학년 1학기 때 정비례 반비례 함수 나오고요. 2학년 때는 1차 함수 나오고 3학년 때는 2차 함수 나와. 2학기 때는 안 나와. 근데 고등학교부터는 매 학기마다 함수가 나옵니다. 온갖 함수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희한한 함수 많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 함수 가지고서 문제를 시작한단 말이지. 2차 부등식도 함수, 2차 함수 도입해서 배웠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교점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결국 교점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요런 방정식을 만들어서 우변끼리 같다고 해서 이거의 한 근을 알파, 교점의 x값을 이걸 베타라고 한다면 이거 넘기면 2 곱해버릴까?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다.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2a분의 1이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1이라는 거. 요걸 좀 가지고 시작하는 거야. 그랬을 때 한 가지 또 나온 게 뭐냐면 지금 PQ의 중점이 M이라고 했거든? 중점이라는 건 어떻게 구하지? 알파 더하기 베타를 나누기 2 해가지고 구하는 거잖아. 1대1 내분이니까. 그게 지금 1이라고 나온 거야. 알파하고 베타의 정 가운데가 1이라고. 아니, 이 좌표가 1이라고 나오진 않았지. 여기서 이쪽으로 수선의 발을 걷을 때 이 길이가 1이라고 나왔잖아. 문제.
그렇기 때문에 0에서부터 1까지니까 여기 x좌표가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1이기 때문에 알파 플러스 베타는 2라고 주어진 거야. 요거랑 이용하면 우리는 a 값이 얼마인지 나오죠? 요걸 이용하면 그래서 a는 얼마냐? 4분의 1? 그치? a는 4분의 1이 됩니다. a는 4분의 1이 돼요. 요런 것들을 다 이제 구해놨어. 이랬을 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게 뭐냐면 PQ의 길입니다. PQ의 길이. PQ의 길이에요. PQ의 길이니까 루트를 씌워야 되겠죠. 루트를 씌우는데 요점과 요점 사이의 거리니까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 더하기. 자, P점이 뭐냐면 알파 콤마 저기 집어넣으면 너무 차수가 커져. 저 1차식에 넣는 거야. 2분의 1 알파 플러스 1. Q는 베타 콤마 2분의 1 베타 플러스 1이거든. 그치? 그러니까 PQ의 길이는 x 빼기 x의 제곱에다가 y 빼기 y의 제곱이니까 요거에서 요거 빼면 1은 없어지고 이거 빼기 이거를 제곱하잖아. 그러면 2분의 1은 제곱해서 4분의 1을 묶어버리고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이 돼요. 그래서 안에서 더하면 4분의 5잖아. 그지? 그럼 2분의 루트 5로 앞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남느냐? 루트 안에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이 남는 겁니다. 우리는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이 얼마인지만 알면 끝나는 거야. 그치?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이 얼마인지만 알면 돼. 근데 여기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인지는 구해놨잖아. 얼마인지 알잖아. 그지? 2라고. 그치? 그리고 여기 a에다 마이너스 4분의 1을 집어넣으니까 알파 곱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4라는 것도 알아. 그걸 이용하면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빼기 4 알파 베타라는 곱셈공식 변형을 알고 있죠. 요게 2니까 제곱하면 4. 마이너스 4 넣으니까 플러스 4, 4, 16. 그래서 20 되는 거예요. 이거 여기 들어가면 되겠죠? 나오면 뭐가 돼? 2분의 루트 5 곱하기 20의 루트 씌우니까 2 루트 5잖아. 그래서 5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좀 복잡하긴 한데 잘 나옵니다. 다음은 85번. ABC가 한 직선상에 이렇게 있고 AB는 EBC 이고 운반 비용은 도매상에서 각 소매상까지의 거리의 제곱의 합의 정비례 한다. 운반 비용을 최소로 하는 도매상의 위치를 구하여라. A, B, C는 소매상이고 얘들이 소매상이야. 소매상이고 직선 도로 위에 있고 이 도로 위에 어느 한 지점에 도매상을 세우려고 한다. 그러면 이거를 굳이 다 직선상에 있는데 이렇게 비스듬하게 그릴 필요 없이 수직선으로 그립시다. 여기에 A. 문제에서 A, B는 E, B, C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1 집어넣으면 얘가 2 나오죠? 그치? 그러니까 요 길이가 2일 때 요 길이는 1이 되는 그런 상황이야. 길이의 B가 2대 1이야. 맞지? 그랬을 때 점 P를 갖다가 얘가 도매상 얘를 X라고 놓자고. X라고 놓읍시다. 예, 이렇게 놔봅시다. 그래서 요 가운데 있는 놈을 갖다가 0이라고 한다면 오른쪽으로 한 칸 요만큼 간 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마이너스 2A라고 놓으면은 문제의 조건에 딱 맞죠? 그치? 조건에 맞잖아? 그랬을 때 점 PX를 갖다가 어느 지점에 X가 있다고 보자고요. 이렇게 했을 때 각 소매상까지 거리의 제곱의 합의 정비례 한다고 했으니까 AP 제곱 여기가 P A 거리의 제곱의 합이니까 AP 제곱 더하기
bp제곱 더하기 cp제곱. 요거가 최소가 되는 위치를 찾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죠? 요거가 최소가 되는 지점을 찾으면 되겠지. 그래서 얘를 한번 써보면은 x하고 마이너스 2a 사이의 거리니까 제곱이니까 x 더하기 2a의 제곱이 되고 bp는 x의 제곱이 되고 cp는 x 빼기 a의 제곱이 되겠지. 그치? 그러면은 자, 다 제곱이니까 x제곱 x제곱 x제곱은 3x제곱이 되고 이거는 4ax 여긴 없고 여긴 마이너스 2ax니까 플러스 2ax가 되고 여긴 4a제곱 여긴 a제곱 그러면 5a제곱이 되는 거지. 그지? 근데 도매상의 위치만 구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 아까 무게중심이 최소값 되는 거 하는 것처럼 요쪽만 좀 잘 봐주면 돼. 최소값 구하라고는 안 했으니까, 그지? 거리의 제곱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라고는 안 했으니까. 그래서 얘를 좀 정리해보면 x제곱에 3분의 2ax에 뒤에 뭐 이렇게 있을 거야. 3에 x 더하기 3분의 a의 제곱에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그러니까 x가 어디에 있을 때? 마이너스 3분의 a 위치에 있을 때. 요 위치에 있을 때 제곱의 합이 최소값이 되는 거야. 그지? 그치? 자, 그때 운반 비용을 최소로 하는 도매상의 위치를 구해. 도매상의 위치는 마이너스 3분의 a가 맞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a면은 여기쯤 있겠죠. 여기쯤에 마이너스 a가 있을 거고 마이너스 3분의 a면 여기 있을 거 아니야. 마이너스 3분의 a. 그치? 제가 쟤네들이 갖다가 어떻게 한 위치쯤에 있을 거냐 그거죠? 이게 좀 애매합니다. 여기 지금 AB, BC, AC, AB 각각 다 따로따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게 맞는지를 찾아봐야 돼요. 동그라미 1번은 AB의 중점이래. 아닌 거 보이죠? 그죠? AB의 중점이면 마이너스 A 자리에 있었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BC의 중점이래. 저는 더욱더 아니죠? 아예 그 사이에 있지를 않아. 동그라미 3번은 AC의 중점이래요. A에서 C까지의 중점인지 확인을 해봐야지. 그러면 요거랑 더해서 나누기 2하면 되거든? 중점인지 아닌지 궁금하면? 그지? 마이너스 2a랑 a랑 더해서 나누기 2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a 됩니다. 그래서 3번도 아니야. AC의 중점이 아니에요. 거기 있는 거 구해봐서 마이너스 3분의 a 나오는 거 찾으면 돼. 그럼 이제 4번인데 얘가 답이거든. 얘가 AB를 5대 1로 내분한 점이다. 이거거든. 그럼 5대 1 내분점이니까 써봐요. 여기다 마이너스 AB니까 A 먼저 쓰고 마이너스 2A B는 0이잖아. 그치? 요렇게 하는 거잖아. 그러면 6분의 요렇게 곱하면 0 더하기 요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A 하면 마이너스 3분의 A 나오죠. 그치? 그래서 4번이 맞는 거다. 예, 요거 정리 좀 해보고 이제 86번 하고 오늘 진도를 나가봅시다. 순서가 첫 번째 AC의 길이, 두 번째 AD의 길이, 세 번째 AB의 길이, 네 번째 BD의 길이. 줄줄이 나오잖아.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BD 대 AD는 BC 대 PC가 나오죠. 그쵸? 이걸 통해서 이게 얼마인지가 몇 대 몇인지가 나오죠. 그걸 통해서 6번은 뭐냐? C가 BC는 BP의 몇 대 몇 내분점이다. 요런 시나리오로 흘러가면 답이 딱 나오겠네. 그렇지 않니? 여기서 내가 동그라미 1, 2, 3, 4, 5, 6까지 썼는데 1, 2, 3, 4, 5, 6 하나하나가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이건 길이가 얼마 나와? 5죠? 0에서 4까지 4 차이 나고 3에서 0까지 3 차이 나니까 3, 4, 5. 오케이? 그러면 A, D도 얼마? 5겠지. 둘이 길이 같다잖아. 여기가 5 나왔어? 그럼 얘도 5가 나와. 그 다음에 A, B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0하고 마이너스 5까지 5 차이나 3에서 마이너스 9까지는 12 차이 나지. 5, 12 얼마? 13이죠. 그래서 얘는 13이야.
그럼 BD의 길이는 8이 되는 거죠. 그치? 13에서 5를 빼서 이만큼이 13 나왔으니까 얘는 8이다. 그래서 얘 대 얘가 8대 5야. 즉 이것도 8대 5고 C는 이게 지금 요거랑 요거랑 평행하니까 얘 대 얘는 얘 대 얘가 되는 거 아니니? 닮으면서 배우는 건데 2학년 2학기 우리 현재 고등학교 1학년 2학기죠. C는 BP의 몇 대 몇? 8대 5 내분점이다. 근데 저 C가 뭐야? B가 뭐야? B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9고 얘는 A, B잖아. 이거를 요렇게 연결해 놓으면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다. 8 더하기 5 13분의 8A 더하기 마이너스 25 옆으로 마이너스 25라 써도 되겠죠? 13분의 8B 마이너스 59 45 한 개 4,0이다. 그럼 얘가 4가 되려면 요 위에가 얼마가 돼야 돼? 52가 돼야 되겠지? 8A 빼기 25가 52야. 그러면은 77. 기분이가 별론데? 4, 32. 52 맞는데? 77. 맞네. A는 8분의 77.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랑 같아지려면 요 위에가 0이 돼야 되겠지? 8B 빼기 45가 0이 나와야 돼. B는 8분의 45 해서 요거에서 요걸 빼라 했잖아? 따라서 A 빼기 B는 8분의 빼면 얼마니? 32네. 요건 괜찮네요. 요렇게. 이렇게 틀을 만들어 보면 요 과정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 그치? 근데 이제 은근 이제 고등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거는 중학교 때 배웠던 걸 이용해야 되는 걸 좀 어려워해요. (82번은) 잘 했나 보다. 자,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들어가 볼까요? 뭐 보고 있어? 너 알겠어? 아, 그거 원래 너 아까 포기했었다면서? 근데 보니까 알겠어? 그래. 조원아 졸린 느낌이 나면 오른손을 번쩍 들어. 알았지? 오른손 안 들고 졸고 있으면 혼나. 어제 왔어? 자, 직선의 방정식 들어가 봅시다. 직선의 방정식. 요거는 중학교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범위에 들어가는 1차 함수라고 볼 수 있죠? 직선. 그지? y는 ax 플러스 b꼴. 예. 자, 직선의 방정식은 일단은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했을 때 요 m 이걸 뭐라 부르지? 기울기라고 부르고 여기 있는 요 놈은 y 절편이 되는 거고 뭐 x 절편은 나와 있진 않지만 x 절편도 구해보자면 마이너스 n분의 n이 되겠죠? 그치? y가 0 나오려면 마이너스 n분의 n이 들어가주면 되는 거잖아? 이런 것들이 있다. 이때 요 식을 구하면 되는데 조건이 여러 가지로 주어질 수 있죠. 그 중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들 중에서 이걸 다 공부를 한 상황에 그 뒤에 원의 방정식 뭐 집합 함수 나가다가 어느 날 누가 물어봤는데 모르면 안 되는 게 요거 어디 갔어? 요거 지금 설명할 거야. 기울기와 한 점을 할 때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 요거랑 그리고 요거 두 직선이 수직일 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요거 루트분의 절대값 요거 세 가지는 모르면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여기서는 요거 세 가지는 배우고 났을 때 다른 거는 좀 까먹더라도 책을 찾아보더라도 이거 세 가지 요 세 가지는요 머릿속에 딱 심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진행이 돼. 이 다음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다음 단계 원의 방정식인데
원의 방식. 그 다음 단어는 도형의 이동이거든. 가는 동안에 계속 얘들이 쓰입니다. 얘도 쓰이고 얘도 쓰이고 얘도 쓰이고. 이거 진짜 많이 나와. 두 기울기 곱한 게 마이너스 1 되는 거하고 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나오는 거, 요것들은 정말 중요하니까 다른 건 까먹더라도 요거 세 가지는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기억을 해줘야 돼요. 그 중에 첫 번째, 기울기가 m이고 한 점 x1, y1을 지날 때 직선의 방식은 뭐냐 이건데, 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계속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 x, y하고 x1, y1 요거의 차이가 뭐냐면 이거는 동점이에요. 고정되어 있지 않고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애들이라고. 알았지? 어딘가에 이렇게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을 수 있는 그런 놈들이라면 이거는 한 자리에 고정이 된 점입니다. 고정점이라고 하는 거야. 1, 1, 뭐 x2, y2 그랬으면은 요거랑 다를 가능성이 있는 고정된 점인 거야. 그냥 그렇게 구분하자는 거지. 이것 때문에 너무 머리 아프라고 이렇게 옆에다 숫자 써놓은 게 아니야. 알았지? 얘랑 얘의 차이는 뭐다? 얘는 움직이고 있는 점인 거. 얘는 고정되어 있는 점이다. 뭐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여기 한 점 x1, y1이 주어졌다. 좌표평면 위에 딱 찍혀있는 점이 있다는 거야. 기울기가 이거이면서 이 점을 딱 지난데 그런 직선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식이 뭐냐? y는 m, x 빼기 x1 더하기 y1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는 왜 나오는 거냐? 기울기가 m이라고 했으니까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일단 쓸 수 있어. 그래서 이 n을 갖다가 m으로 바꾸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대입해야죠. y1은 mx1 더하기 n, n은 마이너스 mx1 더하기 y1이죠. 이거를 여기다 대입하는 거지. 이게 요 자리에 싹 들어가 봐. 그러면 mx 빼기 mx1이니까 m으로 묶으면 저거 되니? 되죠? m으로 묶으면 x 빼기 x1 되죠? 다시 n자리에 이거를 집어넣으면 여기 집어넣으면 여기다가 요걸 더해주는 거니까 요걸 빼는 거잖아. 요거 빼기 요거 하는 거니까 m으로 묶어서 이거 나오고 그 옆에 더하기 y1이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온 공식이니까 기억 좀 해주세요. 중2짜리들은 기울기가 5고 1,1을 지난다. 그럼 y는 5x 더하기 b 해놓고서 이거 대입해서 2는 5 더하기 b니까 얘는 마이너스 3이네. 따라서 y는 5x 빼기 3이라고 2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서 풀었을 건데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 다음 거로 진행이 잘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y는 5 x 빼기 1 더하기 2라고 그냥 해버리자고. 요 괄호 풀면 이거 나와. 그치? 5x 빼기 5 더하기 2니까 빼기 3 되잖아. 그치? 요거 아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점이 주어졌어. x1, y1, x2, y2.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뭐냐? 다시 똑같은 문제야. 점 두 개 나왔으면 뭐 할 수 있어? 기울기 구할 수 있잖아. 맞지? 이렇게 주어졌다는 거는, 이렇게 주어졌다는 거는 기울기가 x2 빼기 x1, y2 빼기 y1이라고 주어진 거 아니니? 기울기라는 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니까. 맞지? 기울기가 이거라고 주어진 거잖아. 그러면 위에 거랑 다를 게 뭐지? 똑같은 거야. 기울기 주어졌고 두 점 중에 한 점 쓰면 돼. 우린 이게 편해. 그럼 얘 써. y는 기울기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에 x 빼기 x1 더하기 y1이라고 하면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어떤 의문을 제기하느냐? 이거 쓰면 안 돼요? 라고 묻는 사람들이 항상 나와요. 됩니다. x1, y1 안 쓰고 x2, y2 써도 상관없어요. 결과는 똑같이 나옵니다. 알겠죠? 같은 직선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달라지지 않아요, 결과가. 요런 게 있고. 자, 직선의 방정식 문제에서는 하나 남았습니다. 뭐가 나왔냐면은 x절편이 a고 y절편이 b인 그런 직선은 뭐냐?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안 써도 이렇게 안 써도요. 얘가 a, 0이고 얘가 0, b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그냥 풀 수도 있어. 얘가 a, 0이고 이게 0, b니까 a, 0이고 0, b니까 기울기는
a분의 마이너스 b 나올 거 아니야. 거기다 y 절편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냥 마이너스 a분의 b의 x 더하기 b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근데 절편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식을 알고 있는 사람은 요 상위 문제들을 풀 때 잘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기억해주면 좋습니다. 근데 아까 내가 세 가지 표시했었잖아, 그지? 쟤네만큼 중요하진 않아, 얘가. 근데 요 단원에서는 좀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럼 이게 왜 나오느냐? 왜 나오느냐? 절편 어떻게 구해? x절편 a 어떻게 구해? 요게 0 넣어가지고 0 넣으면 지워지잖아, 그지? y 0 넣으면 y 0 넣었을 때 x 값이잖아. x a 맞지, 지금 보니까. a분의 x가 1이니까. 분모 분자 같아야 1 되는 거잖아. y 0 넣었을 때 x가 a 나온단 말이야. 만족하죠? 또 이거 구하고 싶어? 그럼 x에 0 넣어. 그러면 b분의 y가 1이니까 y는 b 나오지? 그치? 요게 다 맞게 만들어진 식이란 말이지. 그래서 요거 써먹으면 뭐 식 구하는 거는 금방 나오니까 옆에 여기 이거 몇 문제냐? 7문제? 6문제? 요거 빨리 해보고 빨리 연습해보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으로 갑시다. 자, 다음 봅시다.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인데 ax 플러스 by 더하기 c는 0 이라는 직선과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은 0이라는 직선 두 직선이 평행하거나 일치하지 않으면 만날 거 아니야? 맞지? 만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결정 조건이라는 말을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많이 있을 건데 무슨 뜻인지 모르더라도 직선의 결정 조건, 평면의 결정 조건 막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결정 조건이라는 건 뭐냐면 한 개로 결정되는 걸 결정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직선이라는 게 결정되기 위해서는요. 점이 몇 개 필요하냐? 자, 점 하나 딱 찍었어.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한계입니다. 계속 나오잖아, 그지? 저 시계 생각해봐. 가운데 침 딱 박아놓고서 돌 때마다 계속 다른 직선이잖아. 맞지? 점 하나 가지고는 직선을 결정할 수 없어요. 한 개 더 찍어야 직선이 결정되는 겁니다. 알겠지? 한 개 더 찍어야 직선이 결정되는 건데 지금 요 점과 요 직선과 요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하면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ax 더하기 by 더하기 c 더하기 k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은 0. 요게 바로 뭐냐면 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대표하는 애거든, 얘가. 무한계라 했잖아. 하나가 아니야. 이거 엄청 많은 거거든. 왜냐면 k 값이 달라질 때마다 계속 다른 직선이 나오니까. 그치? 그러니까 요거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이건데 그걸로 지금 이걸 가지고서 이걸 바로 설명하는 게 뭐 참 어렵습니다. 근데 거꾸로 생각해봐요. 거꾸로 생각하면은 얘가 요 처음부터 요게 주어졌다 생각해봐. 이 네모진 준 걸 주어주고서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구하라고 나왔어.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구하라고 나왔다고. 여러분들 책에 방금 풀었던 거 밑에 93번 보세요. 93번. 93번 보면은 첫 번째 괄호 그것도 는 0 하면 직선이잖아. 어디 봐 임마. 93번. 첫 번째 괄호는 0 하면 하나의 직선이거든. 그 옆에 더하기 k 하고서 두 번째 괄호 안에 있는 것도 는 0 하면 그것도 하나의 직선이야. 그지? 맞지? 근데 이게 뭐 문제가 주어진 거 그냥 상태를 보면은 이거 더하기 k 요거는 0. 이게 k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구하래. 그럼 어떻게 구하면 돼? 이거 항등식이란 말이야. k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 이렇게 나왔으면 항등식이라고. 어떻게 풀어? 얘는 0 해가지고 연립방식 풀죠. 그쵸? 그거로 쳐도 그렇게 푼다고. 걔는 0 해가지고 연립방식 푼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0 했을 때 교점이 하나 나올 거 아니니? 평행하지 않다면. 그치? 뭐 일치하거나 평행하지 않다면은 요거랑 요걸 동시에 만족하는 점이 하나 나온다고. 그게 뭐야? 여기서 말하는 이 교점인 거야. 얘와 얘의 교점인 거죠. 이거 봐. 이거는 0, 이거는 0, 이거는 0이 얘들이잖아. 그지? 요거 두 개 연립하면 나오는 그 점이 있는데 그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있는데 그게 뭐다? 쟤들의 교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모친 놈이 뭐야 결국은? 그 교점을 지나는 직선인 거야. 근데 K값에 따라서 계속 달라지겠지. 근데 뭐랬어? 직선이 하나로 결정되려면 점이 두 개 있으면 된댔지? 그 아래에 있는 문제 보세요.
그 아래 95번. 95번 뭐래? 이 직선과 이 선의 교점과 원점도 지난다잖아. 맞지? 교점도 지나고 원점도 지난데 그럼 어떻게? 이렇게 식을 만들어 놓고 그 문제로 치면은 2x 빼기 3y 빼기 1 더하기 k에 2x 빼기 4y 더하기 1은 0 해놓고 이게 뭐야? 이거는 0과 이거는 0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거든. 이렇게 해놓고서 여기다 뭐 0, 원점도 지난다잖아. 이걸 대입해 주는 거죠. 그럼 k값이 나오겠지. 그 k를 갖다 여기다 집어넣고 정리하면 그게 뭐다? 요놈과 요놈의 교점과 원점까지 지나는 하나의 직선. 그게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가잖아? 요번 단원 다음 단원까지 이게 쓰여. 근데 나중에 가면 여러분들 이렇게 안 풀고요. 그냥 얘랑 교점 구합니다. 그 교점하고 0,0 지나는 직선 그냥 그렇게 구하게 될 거예요. 이거를 나중엔 잘 안 쓰게 돼. 근데 요번 단원 다음 단원까지는 이게 필요해요. 쓰이거든. 그러니까 특히 직선에선 그런데 요 다음 단원에 나오는 원의 방정식이 나온단 말이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을 배우는데 그때는 특히나 그냥 교점 구하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야. 그때 못해 그렇게. 이렇게 해야 되거든 그때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한번 소개를 해준 거예요. 얘는 이렇게 안 하더라도 얘와 얘의 교점 진짜 구해가지고 또 하나의 점하고 지나는 직선 저것처럼 해가지고 구하면 돼. 사실 할 수 있어. 가능합니다. 근데 요 다음 단원에서는 그게 안 되는 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미리 설명한 거야. 내일 그게 나오면은 어제 했던 거 그거 기억나지? 하고서 쭉 할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할 수가 있어요. 그 세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93번 어떻게 풀어? 예도형에서 연립방정식. 94번도 이제 이거는 정리가 안 돼 있잖아. 그러면 K거나 항등식이라 생각하고 K 없는 것끼리 묶어놓고 K 있는 건 K로 묶어놓고 또 바로 위에 문제처럼 풀고 하면 됩니다. 해보세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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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거 찍어놨어. 먹어도 돼. 영상만 보고 가면 안 되고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문제도 풀고 해야지. 그냥 보고 떼고 있지 말고. 알았지? 근데 그하고 점과 직선 사이까지 거리 하면은 이제 요번 단원에서 우리가 꼭 좀 알아야 되는 것들에 대한 설명은 다 들어간 거고요. 이제 유형별로 문제 풀고 쭉 해주면 돼요. 자, 위치 관계입니다.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평면이잖아. 그지?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게 좌표 평면에서 하는 거잖아. 꼬인 위치 같은 건 없어. 그건 공간이야. 알았지? 자, 평면에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한 점에서 만난다, 평행하다, 일치한다. 이렇게 세 가지죠. 수직이라는 거는 한 점에서 만나는 건데 수직으로 만나는 걸 수직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것도 한 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얘야. 수직 조건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럼 한 점에서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기울기가 다르면 되죠. 두 직선의 기울기가 다르면 되지. 얘 입장에서 봤을 때는 A'분의 A하고 B'분의 B가 다르면 됩니다. 얘도 물론 직선의 방정식이긴 한데 연립방정식으로 생각해도 되잖아. 이 연립방정식이 해가 한 쌍만 나오려면은 X하고 Y가 동시에 없어지면 안 돼. 가간법을 써가지고 없애려고 할 때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2Y는 1, 2X 더하기 4Y는 0 막 이렇게 나오면 안 되잖아. 나는 Y 없애는 게 좋아. 그래서 2배 했더니 2X, 4Y, 2가 됐어. 빼니까 Y 없어졌어. 근데 X도 없어졌잖아.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X가 한 쌍 나오려면. 그지? 그러니까 요거분의 요거랑 요거분의 요거가 다르면 한 쌍 나온다고. 같으면.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야. 자, 다음 평행은 언제 평행하느냐? 평행은 기울기는 같지만 y 절편은 다를 때 평행이 되는 거죠. 기울기 같으면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일치도 같은 거니까 일치도 기울기가 같단 말이야. 그때 얘는 y 절편까지 같으면은 안 떨어지고 붙어 있지. 근데 평행은 뭐야? 이 상태에서 y 절편 달라가지고 떨어져야 되는 거지 이렇게. 그치? 이게 평행인 거야. 맞지? 둘의 차이를 좀 잘 봐야 돼. 그럼 얘는 언제 이런 일이 생긴다?
A 프라임분의 A는 B 프라임분의 B가 되면은 평행이나 일치가 됩니다. 연립방정식 입장에서 평행은 뭐야? 해가 없는 거죠. 일치는 해가 무수히 많은 거지. 그러니까 이럴 때 해가 없거나 해가 무수히 많아져. 그때 C 프라임분의 C랑은 다르면 이것처럼 이건 좀 별로였다. 야. 1이라고 할게. 그러면 2분의 1이랑 4분의 1은 같은데 1분의 1은 다르잖아. 이러면 해가 없어진다고. 근데 여기서 이렇게까지 돼버렸다. 그럼 2분의 1, 4분의 2, 2분의 1 다 같잖아. 그러면 싹 다 없어져 버리지. 그럼 좌변도 0되고 우변도 0되니까 항상 참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일치하는 건 뭐냐? 요거는 요거까지 같으면 이건 일치. 이거는 평행. 오케이? 자, 중요한 수직. 수직 조건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되는 거. 이게 수직 조건이라고. 저기 있는 저 첫 번째 요거와 더불어서 모르면은 좀 꿀꿀이 되는 거야. 안 돼. 알아야 됩니다.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면은 수직이 됩니다. 이 직선이 y 대충 2분의 1x 정도 돼 보이죠? 그때 이거랑 수직인 직선이 나왔다. 수직이 나왔다. 그럼 얘는 기울기가 뭐냐? 마이너스 2x 뭐 이렇게 된다. 알았지? 어떻게 된 거야? 2분의 1하고 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거니까 야 곱해서 1 되는 게 역수 아니냐? 그지? 역수해놓고 부호까지 바꿔주면 수직이 되는 거예요. 뭐 우길 수는 없는 거니까 왜 그렇게 되는지 증명을 한번 해보자면 요게 y는 mx라고 하자. y는 m'x라고 하자. 이랬을 때 쫙 수직 1이라고 넣어주면은 그러면 요 점은 1,m이 될 거고 요 점은 1,m'이 될 거라. 여기 1 집어넣으면 m' 나오잖아. 이렇게 되겠지? 근데 여기가 지금 수직이야. 그럼 뭘 쓸 수 있어?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수 있어. 얘와 우리가 지금 결과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 둘이 곱한 게 마이너스 1 되는 걸 증명하고 싶은 거야. 어디로 가는지 알고 가자. 그러면 요 길이의 제곱 1 더하기 m제곱이 되겠지. 요거의 제곱은 1의 제곱 0,0이니까 1의 제곱 더하기 m'의 제곱이 되겠지. 이거가 요거의 제곱이야. 근데 1하고 1은 빼봐야 0이니까 버리고 m 빼기 m'의 제곱이 되겠지. 피타고라스 정리 쓴 거야. 그럼 요거 m제곱이고 요거랑 지워지겠죠. m'제곱은 요거랑 지워지겠죠. 좌변은 2가 남고요. 우변은 2m'이 남는 거예요. 됐죠? 그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일반형으로 이렇게 연립방정식 형태로 주었을 때 수직이면 뭐냐? a 더하기 b 0 나오면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는 뭐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사라질 겁니다. 요번 단원 오늘 하고 내일의 일부까지만 좀 써먹어봐. 상당히 편합니다. 이걸 쓰면. 근데 왜 나오는지는 어렵지 않아요. 요거에서 기울기가 뭐냐? 이 C는 뭐 어차피 기울기랑 상관없으니까 이게 넘어가서 마이너스 AX, B로 나눠주면 기울기. 요게 넘어가서 마이너스 A'X, B'을 나눠주면 기울기잖아. 그러니까 두 기울기가 뭐냐면 A'분의 A하고 마이너스 뭔 소리야? B분의 A하고 마이너스 B'분의 A'인데 수직이니까 곱하면 마이너스 1 될 거 아니니? 수직이면. 그럼 마마 플러스 될 거고 B'분의 A'I 마이너스 1이니까 A'I은 마이너스 B'I거든. 넘어가면 뭐야? 이거잖아. 그치? 요게 넘어가면 요거 되는 거잖아. 그치? 네, 좀 써먹어 보면 괜찮습니다. 일반형으로 나왔을 때. 막 굳이 또 그걸 기울기를 구해가지고 곱하고 나중에 요 이후에 혹은 대수나 저 미적분 원을 갔을 때는 그때는 이걸로 합니다. 이거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어. 외울 게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수학 공부만 하는 게 아니잖아. 그치? 근데 오늘 내일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통수학 2 들어갔을 때는 요거 정도 한번 이제 공부할 때 시험 기간 때라든지 그럴 때는 좀 써먹어 보는 걸 추천합니다. 워낙 시간 싸움이라서 고등학교는 내신 볼 때 모의고사나 수능은 시간이 부족해서 못 푸는 게 아니고요. 몰라서 못 풀게 돼요. 근데 내신 같은 경우에는 시간만 충분해도 점수가 또 많이 나오니까 시간을 벌 수 있는 데서 좀 벌어줘야 되거든. 요게 위치 관계였습니다. 어디까지냐면은 99번까지예요. 하시고 99번까지. 들어가보자. 우진이 찍어왔어? 인생 내 것? 네 돈 내고 찍어본 건 아닌데 옆에서 찍어본 적은 있어? 강제로 찍었어. 근데 가서 그거 찍어봤다 그러면 뭐 막 누가 흉봐? 괜찮아.
우리 선생님들이랑 회식하다가 다들 술 취해가지고 저 영경쌤이 저거 한번 찍재 다 같이. 그리고 정쌤 그만두시다고 이제 회식한 날. 그날 8명인가 9명이 같이 찍은 거야 그거를. 봤어? 그 저기 박 선생님 반에 저기 붙어있지 칠판에. 근데 자리를 좀 바꿔가면서 찍었어야 되는데 9컷을 다 자기 자리에서 찍은 거야. 표정만 달려하면서. 그러니까 앞에 있는 3명만 이만하게 나오고 뒤에 선생님들은 다 가려져가지고 어떻게 하면 나와보려고 막 이러고 있고. 근데 그런 거 하나씩 남겨놓는 게 재밌는 것 같아.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여기서 직선은 뭐 이렇게 생각했지? L. 얘는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직선이에요. 그 다음 바깥에 있는 점 P. 얘는 X1, Y1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직선이 있고 밖에 점이 있잖아. 그러면 얘하고 얘 사이에 할 거라고는 뭐 별로 없습니다. 얘를 지나면서 이거에 평행한 직선? 뭐 그래 그런 것도 나올 수 있겠지. 거의 없다고 보고요. 직선이 있고 밖에 점이 있으면 일단 수선을 긋는 거예요. 그래야 얘와 얘 사이 거리도 나오는 거고 뭔가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요 바깥에 점이 있지? 그러면 수선을 긋는 겁니다.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라는 건 요게 거리거든.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거리. 그게 수직거리잖아. 이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고요. 이 거리를 D라고 한다면 이제 요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 중에 하나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 다음에 절대값 요 점을 대입한 거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 이겁니다. 요거는 증명이 뭐 저 끝에서 이 끝까지 막 다 써야 될 정도로 복잡하거든. 근데 어떤 식으로 유도되는지 설명을 해줄게. 그걸 다 쓰는 건 좀 시간 별로고.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요 좌표를 H라고 해봐. 1단계 뭐 하느냐? 1단계 점 P, 그러니까 점 P를 지나면 PH의 식을 구하는 거야. 그럼 PH 식을 어떻게 구하느냐? PH 기울기는 구할 수 있잖아. 여기 지금 이게 나왔으니까 이거의 수직인 직선 기울기. 얘가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A거든. 요거 넘어가고 B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B분의 A. 그러니까 얘는 요 직선은 기울기가 A분의 B겠지. 역수에서 부호 반대. 그지? 그리고 한 점을 알고 있잖아. 그럼 그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A분의 B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거든. 그러면 2단계는 뭐냐면은 H 좌표를 구하는 거야. 3단계는 뭐냐면은 PH 길이를 구하는 거지. 그게 D예요. 요 가는 과정, 요까지는 괜찮은데 얘랑 얘를 연립하는 과정이 오지게 복잡합니다. 난리 나요. 난리 납니다. 예전에 흥덕고에 서술형 문제로 이런 게 나온 적이 있어요. 내가 한 문제 풀어줄게. x 빼기 2y 더하기 2는 0이라는 직선이 있습니다. 바깥에 1,4라는 점이 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구하시오 라고 했으면 바로 나오죠. 공식 외운 사람은 제곱 1, 제곱 4 분의 1, 4. 1 넣으면 1, 4 넣으면 마이너스 8 플러스 2 하니까 루트 5분의 5는 루트 5. 바로 나오죠? 이게 서술형에 나왔겠냐고. 아니겠지. 옆에 괄호 치고서 단 공식을 사용하지 마라.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럼 공식을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이걸 구할 수 있느냐? 이 과정을 거치는, 이 증명 과정을 이해를 하고 있는지 묻는 거였죠.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여기가 P야. 여기 H라고 하자고. 그러면은 이놈의 기울기가 2분의 1이거든? 맞지? 요게 넘어가고 2로 나눠주면은 2분의 1x 되니까 기울기가 2분의 1이야. 그러면 요거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래서 첫 번째 pH 식을 구하시오. y는 마이너스 2에 x 빼기 1 더하기 4. 우리 사람 취급 받으려면 알아야 되는 거. 그지?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지. 2단계 h 좌표를 구해라. 하면 어떻게? 요거 하고 요거를 연립하면 되지. 그치? 저걸 연립하면 되죠. 뭐 기왕 이렇게 써놓은 거 대입법 씁시다. x 빼기 2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6 더하기 2는 0이다.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0. 설마 이렇게 복잡하게? 응? 마이너스 12에 이거 하면 마이너스 10 넘어가면 플러스 10 되는 거지? 아, 이거 플러스 4구나.
이 얘기한 거였어? 그럼 x는 2가 나오죠? 그럼 넣으면은 y는 2를 넣어주면 마이너스 4니까 2. 즉 h 좌표가 2,2가 나오는 거지. 맞지? 마지막 3단계. 뭐야? pH 길이를 구해라. 2,2하고 1,4잖아. 2하고 1 차이나 제곱하면 1. 2하고 4, 2 차이나 제곱하면 4 해서 루트 5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서술형에서 풀게 된 적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증명 과정인 거야, 이게. 증명 과정. 근데 적어가지고 그냥 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거든. 어떤 식으로 증명되는지 알고 있으면 좋겠죠. 뭐 나쁘지 않지. 근데 나중에 나는 공식으로 하는 거 싫어 이러면서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구하라 했는데 이 짓 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때는. 알았지? 하지 말라니까, 그렇게. 서술형이라서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한 거지. 이거 그냥 한번 해본 거고요. 요 공식대로 풀면 됩니다. 예, 남은 4문제 빨리 하고 조금 쉬었다가 이제 유형 들어갑시다. 앞에 하면서 아직 설명을 안 해줬던 게 하나 있는데 뭐가 있냐면 이런 겁니다. 이제 X축의 양의 방향과 (30도) 45도 60도 이게 결국은 기울기를 주어지는 거거든. 기울기를 주어지는 건데 X축의 양의 방향과 30도라는 얘기는 이렇게 지나간다는 얘기야. 30도 45도는 45도 60도는 60도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는 건데 기울기를 어떻게 구하느냐? 수선을 긋는 겁니다. 아무 점이나 괜찮아. 수선을 쫙 거서 여기 30도, 여긴 60도. 여기 45도, 여기도 45도. 60도, 그럼 여긴 30도. 1대 루트 3, 1대 1, 1대 루트 3이라는 거는 우리가 삼각 B 배우면서 나왔던 거고 알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1대 루트 3이니까 얘는 기울기가 얼마냐? 루트 3분의 1 되는 거죠.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니까. 얘는 기울기가 1 되는 거고 얘는 기울기가 1분의 루트 3이니까 루트 3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나왔다. 그러면 기울기 준 겁니다. 이걸 굳이 탄젠트를 외우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잘 안 헤어지잖아. 탄젠트 30도, 45도, 60도 잘 안 헤어지잖아요. 근데 몇 대 몇 대 몇은 외우고 있지. 더 잘 외워져, 그게. 그래서 30도 60도 나왔어. 그러면 1대 루트 3대 2가 되는 거고 1대 1대 루트 2 되는 거고 1대 루트 3대 2 되는 건데 이 빗변의 길이가 뭔지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밑변분의 높이가 중요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는 거 아까 설명을 안 해줘서 얘기해줬어요. 내가 지금 풀어줄 문제는 이제 1번부터 4번까지 대표 문제들을 먼저 풀어줄 건데 그거 풀어주는 거 보고서 아래에 있는 문제 중에서 최소 하나씩 빨리빨리 푸는 사람들은 숙제 미리 한다 생각하고 다 풀고 알았지? 일단 하나씩 먼저 푸는 거야. 하나씩. 자, 유형 1번의 첫 번째 문제 104번입니다. 마이너스 4,2를 지나고 6,8을 지나고 지나는 게 아니구나. 요거의 중점을 지난대요. 중점은 어떻게 구해? 두 점의 평균으로 구해라. 2분의 얘랑 더하니까 2, 2분의 얘랑 더하니까 10 해서 1,5를 지난다. 기울기가 뭐다? 마이너스 1에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2에 x 빼기 1 더하기 5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좀 1차원적인 응용이죠. 끝. 이렇게 되는 거죠. 아래에 있는 문제도 큰 차이는 없을 거다. 다음 유형 2의 첫 번째 문제 107번 뭐라고 나왔냐면은 6, 마이너스 4 A라는 점이 있지 B라는 점은 1,1이 있지. 이때 이 A, B를 2대 3으로 내분한대. 내분하는 점과 마이너스 1,2를 지난대요. 3을 지난대. 예. 이 직선의 y절편을 구하래요. 그럼 직선의 방식 구하라는 얘기지. 그럼 내분점을 먼저 구해야죠. 5분의 2, 1은 2, 3, 6, 18. 20이다, 그지? 그래서 4, 그 다음 2, 1은 2,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요 점과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y는 기울기 4 빼기 마이너스 1, 5분의 마이너스 2 빼기 3, 마이너스 5에다가 x 빼기 4 빼기
2 해주면 끝이죠.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4, 플러스 2. y 절편을 구하랬으니까 2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괜찮지? 뭐 크게 그런 거 없죠? 다음 옆에 유형 3. 유형 3. 두 쪽씩 나가볼게. 유형 3 봅시다. x절편이 얼마? 그런 말 없어. 그거의 첫 번째 문제 111번. 자, 마이너스 2,4를 지나고 x절편과 y절편을 합한 게 0이다. 구해봐라. 이거죠. 그럼 x절편과 y절편을 합한 게 0이라고 나왔으니까 x절편 a, y절편 마이너스 a라고 나와. 절편 나왔으면 식 이렇게 만들 수 있댔지. a분의 x 더하기 마이너스 a분의 y는 1 이렇게 만들 수 있댔잖아. 절편 두 개 알고 있으면. 둘이 더해서 0이라고 했으니까 a 마이너스 a 놓은 거야. 이 점은 왜 나왔겠냐? a 구하라고 나왔겠죠. a분의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a분의 4는 1. 양변에 마이너스 a를 곱해주면은 여기는 2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a 곱하니까 4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a가 되고 a는 마이너스 6이 되겠네. 문제에서 뭐 구하랬어? x 절편 구하라 그랬죠?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자, 두 문제만 더 하고 문제 풀 시간 줄게. 그럼 여러분들은 일단 5문제 하나씩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 더 풀어볼 수 있도록 하세요. 유형 4 봅시다.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는 직선의 방식을 구하세요.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대. 그래도 양심상 A를 제일 왼쪽에 쓰는 게 좋겠네. 다음 B A, 5 C 3,2A 플러스 3. 얘들이 다 한 직선 위에 있대. 그럼 뭐로 풀어? 기울기로 풀면 돼. 얘와 얘 사이에 요 기울기, 요거와 요거 사이의 기울기 아니란네. 요거와 요거 사이의 기울기. 근데 요거보다는 뭐가 좋을까? 요거와 요거 사이의 기울기 하는 게 좋겠다. 하나라도 다 나와 있는 걸로 하는 게 좋잖아. 맞지? 크게 상관없지만. 자, 요거 AB 사이의 기울기는 어떻게 해? A 빼기 1분의 5 빼기 3는 여기 C AC 사이의 기울기는 3 빼기 1분의 2A 플러스 3 빼기 3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A 빼기 1분의 2는 2분의 2A가 되니까 약분하면 A만 남아. 2는 A제곱 빼기 A가 되겠지. A제곱 빼기 A 빼기 2는 0이니까 2, 1 맞불. A 값은 2 또는 마이너스 1인데 양수라잖아. 2만 되겠죠. 근데 다 중2 때도 나왔던 문제들입니다. 시험 공부하면서 다들 한번 풀어봤을 만한 문제들이에요. 자, 요번 턴 마지막 문제 5번입니다. 5번이에요. 도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문제인데 내가 풀어주는 문제 115번은요. 삼각형을 2등분하는 거거든. 근데 삼각형을 2등분하는 문제는 종류가 두 가지야. 삼각형을 2등분하는 문제는 종류가 두 가지인데 그 중에 쉬운 건 뭐냐면 자, 주목! 그 중에 쉬운 거는 그 삼각형의 세 꼭지점 중에 한 점을 지나면서 2등분한다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 이건 뭐 그냥 개꿀입니다. 어떻게 하면 돼? 중점 지나면 되죠. 이렇게. 이 점을 지나면서 맞은편 대변의 중점을 지나면 넓이가 자동으로 반반 나눠지지. 왜? 이 길이랑 이 길이 같으면 요 놈이나 높이는 같으니까. 그러니까 밑변이 같으면 넓이도 같아지는 거지. 반 나눠진다고. 그리고 요 중점이야 구할 줄 아니까 그냥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 세 꼭지점 중에 한 점을 안 지나. 그냥 뭐 이렇게 지나 이렇게. 그러면 정말 넓이 가지고 해야 돼. 전체 넓이를 구해서 요 넓이를 갖다가 그거의 절반. 그런 다음에 밑변도 구하고 높이도 구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알겠죠? 이게 좀 복잡해집니다. 이러면. 근데 그 중에 꼭지점을 지나면서 넓이를 반 나눈다 나오면은 얼른 맞은편 대변의 중점 구해가지고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 구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면 직사각형 문제가 나왔다. 직사각형의 넓이를 반 나누는 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은 이거 직사각형이잖아, 그지? 반 나눠봐 그러면 애들 이렇게 접어서 나누면 되지? 그치? 이렇게 반 나눠지잖아.
맞죠? 그럼 다르게는 그럼 이렇게 길게 접으면 되지. 이래도 반 나눠지는 거잖아. 방금 두 직선의 공통점이 뭐냐면 요 점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대각선은 아니지 이거는. 요 절반 나눈 직선의 교점이잖아, 그지? 얘를 그러면 어떻게 해? 그냥 맨날 이거 구하고 이거 구할 거야? 는 별로잖아. 이게 결국은 뭐냐면 대각선의 교점이나 마찬가지거든, 얘가. 대각선의 교점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직사각형은 직사각형도 평행사 변형이니까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하겠지? 그지? 대각선을 갖다가 구하면은 대각선 양끝점이 나와 있을 거란 말이야? 그 대각선의 중점 구하면 되는 거야. 그 점을 지나면 무조건 반 나눠집니다. 이렇게 나눠도 이렇게 나눠도 반 나눠지는 거예요. 이 점만 지나면 돼. 무조건. 그래서 직사각형 넓이 반 나누는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요 점과 요 점의 중점을 구하세요. 그 점 지나면 됩니다. 맨 밑에 있는 문제 풀 때 참고하세요. 알았죠? 자, 그러면 5번의 첫 번째 문제 한번 보면 115번. 아이고, 바닥이 난리가 나겠네. 자, 115번 문제 보면 삼각형이 있습니다. 점 A 3,3, 여기 B 5,-5, C 마이너스 1,1이야. 그랬을 때 이걸 지나면서 넓이를 반 나눈대잖아. 그러면 너네 뭐 해? 아, 개꿀이다, 개꿀. 한 꼭지점을 지나고 있잖아. 그러면 요거 중점 딱 구해가지고 직선의 방식 구하면 된다고. 그럼 중점은 어떻게 구해? 이 점과 이 점의 평균. 5하고 마이너스 1 빼지 말고 더하세요. 평균 구할 때 빼는 거 아니야? 그럼 너네 다 망한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평균 내는데 막 중간고사에 기말고사 빼면 잘못하면 음수 나와. 얘랑 더해서 나누기 2하니까 2,1하고 마이너스 5 더하면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2.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을 구하면 되죠. y는 기울기가 3 빼기 2, 1분의 3 빼기 마이너스 2, 5, x 빼기 3 더하기 3이 되겠죠. y는 5x 빼기 12가 되겠지. 그치? AB 나왔잖아. 5하고 마이너스 12 더하니까 마이너스 7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정리할 것들 정리 좀 해놓고 필요한 거 114번 K, 마이너스 2, K 5, 7 이 한 직선 위에 있다로 푸는 거라고. 요거 사이에 기울기 하지 말고 기왕이면 요거 사이에 기울기로 하자. K 빼기 5분의 마이너스 1 빼기 7은 요거 사이에 기울기 5 빼기 2분의 7 빼기 K. 정리하면 K 빼기 5분의 마이너스 8은 3분의 7 빼기 K. 7 빼기 K 마음에 안 든다. 그냥 2 빼기 5분의 K 빼기 7로 하자. 마이너스 3분의 K 빼기 7이지. K, 요렇게 곱한 건 요렇게 곱한 거는 같다 몰라? 분수끼리 같다고 했을 때. 양변에 얘랑 곱하면 되는 거니까 양변에 이걸 곱하면 여기 곱해지고 양변에 얘를 곱하면 여기는 없어지면서 여기 곱해지니까 결국은 이렇게 곱하는 건 똑같아. K 빼기 5, K 빼기 7은 3, 8, 24. K제곱 마이너스 12K, 5, 7, 35 넘어오면 플러스 11은 0이다. 마 11, 마 1. K값은 1 또는 11이 나오겠죠. 근데 문제에서 뭘 했어요? 그런 K값의 합을 구하랬죠? 땅땅땅. 이렇게 되겠지. 자, 어떤 부분이 어려웠었는지 빨리 캐치해서 다음에는 스스로 맞출 수 있게 연습을 해주세요. 자, 이거 정리되면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뭐지? 빛이 들어오는 건가? 하면서 모르는 거 있으면 이렇게 질문하면 해줄 테니까
쭉쭉쭉쭉쭉 해보세요. 여기 책에 있는 문제들이 아주 지나치게 어려운 건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푸는 걸 목표로 해서 한번 해봐요. 도와줄 테니까. 자, 6번입니다. 여기는 A, B, 일반형, 이런 걸 일반형이라 그래. 도형의 방정식 중에서 진짜 쓸데없는 식이 일반형이야. 어? 그냥 인사치레 같이 쓰는 거. 오늘 날씨가 괜찮네요 하는 그런 게 일반형이야. 표준형은 y는 5x 플러스 1 같은 것처럼 중요한 정보가 눈에 확 들어오는 게 표준형입니다. 2차 함수로 치면은 y는 2,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5 이런 게 표준형이야. 딱 보이잖아, 꼭지점이. 아래로 볼록인 거 보이고, 그지? 근데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뭐야? 그냥 나 2차 함수입니다 하는 거밖에 없지. 그렇잖아요. 이런 걸 일반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직선의 방식에서는 얘가 일반형입니다. 제가 일반형이고 저때 a, b, c의 부호를 알았을 때 몇 사분면을 지나냐 그래프 개형을 한번 생각해봐라 이거거든. 좋아, 여기 같이 하자. 자, 보세요.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니까 풀마 아니면 마풀이지. 곱해서 마이너스니까 풀마 아니면 마풀이지. 그래서 A, B, C 봤을 때 얘가 플러스면 얘가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면 얘는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면 얘는 플러스. 그럼 얘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요거 쓰던지 요거를 쓰면 됩니다. 알겠죠? 저렇게 풀면 돼요. 예. 근데 원래 이 상태에서 그냥 그것도 넣었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고 얘의 y절편의 부호와 기울기의 부호를 또 따져야 돼. 그래서 속성으로 빨리 하고 싶은 사람은 요 위에 걸로 한다 쳐봐. 그러면 플러스인 거는 그냥 1 집어넣어요. 1. 마이너스인 건 마이너스 1 집어넣고 플러스인 건 1 집어넣으면 몇 사분면인지 그냥 바로 나옵니다. 원래 정석대로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야. a랑 b랑 부호 반대니까 이만큼이 마이너스야. 그러면 이만큼은 뭐야? 플러스지. b분의 c가 마이너스거든? 그럼 이만큼은 뭐야? 플러스지. 그래서 어떻게 그려져? y절편 플러스 기울기 플러스니까 올라가는 직선. 그래서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지난다. 이렇게 하는 건 이게 맞아. 이렇게 하는 게 정석이야. 근데 빨리 할 때 어떻게? 그냥 이렇게 넣으면은 x 빼기 y 더하기 1은 0이잖아. 그럼 y는 x 더하기 1 나오거든. 이 그래프에 어떻게 생겼어? y절편 1, 기울기 1.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객관식에서 좀 빨리 할 때는 그냥 플러스는 1,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1 넣어가지고 그냥 빨리 해결하면 됩니다. 서술형이나 수행평가 문제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다음 7번. 그래서 안 지나는 거 구하라 했으니까 4번인 거야. 방금 한 거는. 자, 7번 아까 나왔던 거죠. 요거가 K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구하시오 문제는 아니고 그러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직선의 방식을 구해보세요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요 점 P 구하는 문제인 거지 직선의 방식 구하는 문제는 아니죠. 그거는 그냥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K에 관계없이 이런 말 나오면 뭐다? K 항등식이다. 그러면 K 있는 것끼리 묶어놓고 없는 것끼리 묶어놓고 는 0하면 되겠지. K, 2KX니까 여기 2X 마이너스 KY니까 마이너스 Y 마이너스 5K니까 마이너스 5K 없는 거는 1X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Y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지. 요거는 0이고 요거는 0이면 여기 K가 뭐 아무리 큰 거 작은 거 들어가도 어차피 여기는 0 될 거고 얘랑 얘랑 같으니까 항상 참이 된다. 알겠지? 그래서 이게 꼭 무슨 모양이랑 같다? 2x 빼기 y는 5하고 x 플러스 y는 4.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거다라고 우리 아까 설명했던 거야. 요 자리에다가, 그지? 우리 이거 풀면 됩니다. 두 식을 더해주니까 3x는 9가 되고요. x는 3이 되죠. y는 1이 되겠네. 그지? 그래서 점 P가 뭐냐? 3,1인 거야. 쫙. 식 쓸 때 이런 식으로 쓰세요. 왼쪽 끝에서부터 쭉 해가지고 자리 모자라면 옆에 천 거놓고 또 쭉 풀고. 자꾸 그렇게 해봐. 그렇게 정리가 잘 되는 사람이 나중에 잘 되더라고. 간혹 가다가 천재형 캐릭터들이 있어. 그냥 싹 생각해가지고 3, 마이너스 2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건 간혹 가다가 스스로가 나는 좀 된다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나한테 물어봐. 선생님 저는 좀 되는 것 같다고. 보통 아니야. 가끔 있어요. 가끔. 그러니까 식을 좀 잘 쓰면서 푸세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데다 2점 지나니까 뭐다? y는 마이너스 2에 x 빼기 3 더하기 1 되는 거죠.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7 하면 끝인 거야. 다음 8번. 방금 했던 것처럼 풀면 되겠지. 얘와 얘의 교점을 지나고 요것도 지나는 직선을 구해봐라. 이런 문제거든. 그러면 얘와 얘의 교점을,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는데 이렇게 만들어서 풀어도 되고 요거 그냥 교점 구해서 풀어도 돼.
근데 이 교점 구하는 방법을 자꾸 좀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교점은 진짜 아주 우주에서 제일 더럽게 나올 수가 있어요. 막 분수 더럽게 나올 수가 있다고 개수들이. 그 x값 y값이 막 7분의 마이너스 23 막 이런 거 나오면 하기 힘들어. 저렇게 해서 하는 걸 추천합니다. 내일 하게 될 원의 방식 가잖아? 거긴 더해. 거기서 막 교점을 구하고 있으면 이제 그냥 접는 거야. 그 시험 망하는 거야. 원의 방정식에서는 특히라도 뭐 교점을 구해가지고 교점을 막 저 선분의 길이 구하고 있고 막 이러면 안 돼. 거기서 배우는 방법을 써서 풀어야지 교점을 실제 구하고 있으면 안 돼. 내일 얘기 많이 할 거야. 그래서 오늘 배운 거로 풀어보면은 더하기 k에 x 더하기 y 빼기 3은 0이 되는 거고 여기에 1,1을 넣어줄 수 있지. 1 넣어주니까 어떻게? 마이너스 2가 되고 1 넣어주니까 마이너스 k가 되지. 그게 0이야. 그래서 k는 얼마냐?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다가 딱 넣어주니까 2x 빼기 3y 빼기 1에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y 빼기 3은 0이죠. 뭐야? 맞아? 막 없어지네. 2x 빼기 2x니까 없어. 마이너스 3y에다가 마이너스 2y니까 마이너스 5y.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6이니까 플러스 5는 0이야. 그래서 y는 뭐가 나와? 1이란 직선이 나온다. 그지? 얘와 얘의 교점을 구하면은 y좌표가 1 나오나 보지 뭐. 그거랑 요걸 지나간다 했으니까 이렇게 생긴 직선이 그려지는 거야. 알겠지? 문제는 질문은 뭐였지? 이거가 이제 어떻게 나온대? ax 더하기 by 빼기 1은 0이 된대. 요거 넘어가면 y 빼기 1은 0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a는 얼마? 0이고 b는 1이 되겠죠. 비교해보면. 두 개를 빼라 그랬니? a 빼기 왜 이리야? 응? 잠깐만. ax 플러스 by 마이너스 1은 0에서 a 빼기 b를 구하세요. y는 1 맞잖아. 넘어오면 y 빼기 1 맞고 a는 0에서 1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1 나오겠죠? 그치? 자, 9번 갑니다. 요렇게 나온 일반형 두 직선이 있어. 걔들이 평행할 때의 k값과 수직일 때의 k값을 구해라. 뭐 이런 문제입니다. 자, 봐봐. 표준형이야, 일반형이야? 일반형이야. 일반형일 때 평행 나왔어. 어떻게? 자, 일단 요거를 1번, 요거를 2번이라고 한다면 1번 평행 어떻게? x 개수분의 x 개수는 y 개수분의 y 개수는 상수분의 상수랑은 다르면 된댔다. 그지? 이거마저 같으면 일치다. 완전히 같아지는 식이다. 자, 그럼 요거 풀어야 돼. 이렇게 하는 거랬지? 주하나, 요렇게 하는 거라고? 크로스 시켜서 이렇게 곱한 거. 마이너스 k 제곱 마이너스 k는 이렇게 곱한 거. 마이너스 2다. 이로 넘어오면 k 제곱 더하기 k 빼기 2는 0이다. 2, 1 풀마. k 값은 마이너스 2, 1이 나올 수 있어. 그 중에 자, 넣어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봐. 이만큼이 뭐가 돼? 여기 마이너스 2 넣으면 이만큼이 뭐가 돼? 마이너스 2가 되지? 그지? 여기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거죠? 다르죠? 이건 맞아. 근데 1 넣어봐. 1 넣으면 뭐야? 1이지. 2분의 2니까. 1 넣으면 마이너스 1 되지. 1 넣으면 1 되지. 얘는 안 돼. 얘는 일치가 되게 하는 k값이야. 됐니? 그래서 얘가 알파야. 다음 2번 수직 조건. 어떻게 하라고? 원래 기울기 곱하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1로 하는 건데 바로바로 안 나오잖아 모양이. 그지? 그러니까 여기 한정 이렇게 풀어보라고. 2k 플러스 1 더하기 마이너스 k 곱하기 마이너스 1 한 게 0이다. 이렇게 해도 된다고요. 2k 더하기 2 플러스 k가 0이니까 k는 마이너스 3분의 2. 이게 베타가 되겠지. 그래서 알파에서 베타를 빼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3분의 2가 돼서 마이너스 3분의 4가 나오겠습니다. 예, 저 필요한 거 정리 좀 해놓고 또 오늘의 마지막 유형 2개. 오늘은 목표 달성을 못했네요. 앞에 질문도 하고 받고 하다 보니까 내일은 요거 6개 남은 거 하고 원의 방정식 한 반 정도 이상 나가는 걸 목표로 한번 해볼 거야. 자, 10번하고 11번 여기 좀 봐요. 여기까지가
아닌데 12까지는 해야 위치 관계인데 또 밥 먹으러 가야 될 거 아니야. 일단 여기까지만 한번 해볼게. 자, 10번 봅시다. A점과 B점 요걸 이어주는 직선의 수직이래. 우린 직선의 방식을 구할 거거든. 이거의 수직이니까 여기서 기울기가 나오는 거야. 또 요거를 갖다가 1대2로 내분하는 점, 한 점이 주어지는 거지. 오늘 첫 번째 나왔던 거잖아. 기울기랑 한 점하면 직선의 방식 그냥 나온다. 맞지? 그렇잖아? 그럼 AB 기울기를 먼저 구해보면 6 빼기 마이너스 3, 9분의 4 빼기 1, 3 3분의 1이지. 그러면 얘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이 되겠네. 수직이니까. 곱해서 마이너스 1 돼야 되니까 역수에서 부호반대. 그리고 1대2 내분점이야. 그럼 1 여기, 2 여기 곱해놓고서 내분점을 구해보자. 1 더하기 2, 3분의 1 더하기 2, 3분의 1, 6은 6,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개꿀이네, 그죠? 0. x가 0인 점이 최고 좋은 거야. y절편이니까. 그지? 그 다음에 1하고 4 곱하면 4. 2하고 1 곱하면은 2. 0,2가 되는 거지. 따라서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2다. 그냥 나오는 거죠. x좌표 뺄 것도 없고 y절편이 나온 거니까. 끝! 다음! 오늘의 마지막 문제. 자, 내가 그려놨어. 문제 안 읽어봐도 요거 보고 알 수 있나? 선분 AB가 있거든. 선분 AB가 있는데 중점이야. 그리고 수직이야. 이걸 뭐라 부르지? 그렇죠. 수직이등분선이라 부르죠. 수직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세요. 이거야. 거기는 두 가지가 주어진 거야. 중점이라는 한 점이 주어진 거지. 기울기는 어떻게 주어져? 수직인 걸로 주어진 거죠. 저 문제나 이 문제나 큰 차이. 오히려 더 쉬운 문제야 이게. 내분점 구할 필요도 없으니까 중점 구하는 거니까. 그게 내분점이긴 하지. 1대1 내분. 자, 그럼 중점 먼저 구해. 요거랑 요거의 평균 구하면 되잖아. 3 더하기 5, 8 나누기 해서 4. 1 더하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나누기 해서 마이너스 1. 한 점 나왔고. 자, 요 놈의 기울기를 먼저 구해봐. 5 빼기 3, 2분의 마이너스 3 빼기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네요. 얘는 기울기가 2분의 1이네. 수직이니까. 다 나왔다. y는 2분의 1에 x 빼기 4 빼기 1. y는 2분의 1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되겠죠.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진도 나갈 거고